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등교하는 것으로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매일 다니면서 만약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집에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감염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위험성을 방역당국은 어떻게 보는지 문의를 해봤습니다. 보도의 김지일 기자입니다. 이제 머지않으면 방학이 끝날 텐데요. 방학이 끝나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은 계속 등교한다고 합니다. 유치원과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은 대찬성입니다만, 그런데요, 우리는 실버들이다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예를 들어 등교하는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무증상이면 집에 가서 부모 혹은 조부모한테 전염이 될 텐데요. 만약 코로나19에 전염된 조부모는 아주 치명적이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답변을 들어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주신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버넷 뉴스 김재율 기자님 질의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계속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등교하는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되고 무증상이면 집에 와서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에게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된 조부모일 경우에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등교를 전면 확대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방역당국은 어떻게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교육당국과 그 다음에 이제 방대본이 이 부분과 논의를 통해서 아마 계속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조치를 이제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방대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듣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가능성들은 코로나19는 모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뭐 학교를 통해서 감염될 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뭐 식사를 하다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집에서 조부모께 전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다 고려한다면 사회생활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이런 조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어떤 위험이라는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위험보다는 편익이 훨씬 더 크다면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를 충분하게 판단을 하면서 조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떤 집에서 계속해서 돌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에 비해서 학교를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편익이라는 부분들도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들이고요. 학교를 가고 안 가고였던 부분들이 감염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확률적인 논쟁은 사실은 학교를 가지 않고서라도 다른 공간에서 어떤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학교가 훨씬 더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곳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당국이나 방대본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일보 여러분, 답변을 들어보셨나요? 아울러 궁금증은 풀리셨나요? 실버넷 뉴스 김재일입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